대선이 끝나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두 개의 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맞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전쟁을 조기 종식한다는 의지를 보여왔고요. 그 주변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이 전쟁 종결을 위한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일주일 됐네요. 미국 대선 그렇네. 끝나고 대통령 되면 뭐 하루 안에 전쟁을 내가 종식시키겠다. 취임하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는 뭐 당선되자마자 24시간 안에 종식시키겠다 뭐 이런 말을 일주일 했었는데 지났는데요, 지금. 네. 특유의 과정법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그리고 미국의 해외 분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는 지난 6일 당선 연설에서 자신의 대통령 대직 때인 4년 동안 우리는 이슬람 국가를 패퇴시키는 것 외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파워풀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네.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미국 당선자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은 트럼프가 대외 정책에서 조 바이든 그리고 민주당 행정부와 차별화하는 아주 주요 지점이어서 아마 취임 전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발언해 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저께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다가 용돈 끊기기 38일 전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오. 그 젤렌스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진에서 네. 달러 돈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이런 이제 영상을 올리고 당신의 용돈을 잃기까지 이제 38일이 남았다. 네. 이런 말을 이제 글을 올렸어요. 조롱하는 뜻인데 취임까지 지금 38일이 남았으니까 네. 38일 뒤가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안 지원을 해준다. 끊긴다. 뭐 이런 이제 얘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트럼프 자신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항상 비판해 왔어요. 볼로드미르 젤렌스키가 미국에 올 때마다 600억 달러씩 받아갔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이라고 젤렌스키를 조롱하기도 했죠. 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끝낸다는 건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구체안을 밝힌 건 없어요. 본인이. 네, 그냥 끝내겠다. 선언만 한 거죠. 그렇죠. 내가 말하면 내가 그 방안을 말해버리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하고 네. 9월 10일 날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토론할 적에도 이 전쟁을 끝내고 협상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최선의 이익이다. 그 정도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주변에서는 올해 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그런 방안들이 여러 차례 흘러나왔습니다. 그 방안들의 공통 분모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지전선에서 일단 동결하자. 그리고 협상을 시작하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 우크라이나 영토 한 20%는 러시아 쪽으로 사실 굳어지게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은 향후 장기간 동안 이제 배제하자. 러시아와 협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적인 무장 지원을 해줘서 향후 러시아의 위협을 막게 해주겠다. 네. 이제 이게 공통 분모로 하고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최근에 가장 구체안으로 나온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6일에 트럼프 측근 3명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20년 동안은 나토에 가입 못한다. 대신에 러시아 공격을 억제하는 무기를 충분히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현 전선에서 전투는 동결되고 양쪽은 약 1,300km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의 양쪽을 비무장 지대화하자. 그래서 이제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트럼프 쪽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회의적인 사람이 이 전쟁에 대한 회의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자입니다. 그는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난 상관하지 않겠다.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는 지난 9월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최종적 합의는 러시아가 다시 침공하지 못하도록 매우 요사된 비무장 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와 약간 일맥상통하죠. 그러네요. 지난 5월에는 트럼프 전 행정부 국가안보회의 위원이었던 키스 켈로그 전 해병 중장 등 2명이 구체안을 종전안을 마련해서 트럼프에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보고안도 비슷합니다. 현지에서 전투를 종결한다. 협상을 시작한다.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한 영토의 회복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 영토를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나토 가입도 당분간 포기하자. 대신에 러시아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지원, 무장을 갖다 우리가 강화하겠다. 그래서 러시아를 압박해서 협상장을 불러내겠다. 뭐 이런 아닙니다. 비슷한 거죠. 예. 근데 점령당한 영토나 뭐 나토 가입 다 포기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그런 의미죠. 예, 예. 예, 이런 걸 수용해야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참 이제 현재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전쟁이 결국은 뭐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자. 그 선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데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점령당한 영토를 포기하는 것을 공식 수용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건. 네네네네. 또 하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회복할 현실은 현실적으로 뭐 회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또 우크라이나 이런 조건이 내걸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에 합병한 크림반도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 극히 비현실적입니다. 아마 협상장에 가서 그 이제 협상 카드로서 쓸 수 있는 카드 정도는 되겠죠. 네. 유럽도 사실 좀 문제긴 합니다. 트럼프 쪽은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문제다. 한국,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 방안대로 비무장지대가 설치되면 그 관리는 이젠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 미국이 분담금을 내는 유엔에서 평화유지군 파견도 안 된다. 유럽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트럼프 인수팀의 한 관리가 신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훈련 등 다른 지원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무기는 유럽 쪽이 제공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돈을 내지 않겠다. 폴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하도록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전이 되면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겠다 이런 뜻입니다. 딱 선을 긋는데요. 네네네. 따라서 비무장지대, 우크라이나 중립화, 유럽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안보는 뭐 보장해라 이 정도 얘기겠죠. 네. 트럼프의 주장대로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유럽에게 더 절박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럽은 이 전쟁은 미국도 책임이 있다 이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프랑스나 독일은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해갖고 타협해서 전쟁을 막아보자고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푸틴과 협상을 했고요. 네. 근데 미국이 이걸 다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났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타협을 거부해서 전쟁을 갖다 이렇게 추동해 놓고서는 지금 와서 종전하라고 압박하면 우리는 뭐냐. 어쨌든 간에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밀어붙이고 지원 중단을 압박한다면 네. 유럽 차원에서도 사실은 전쟁을 지원할 자원이나 동력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전국적으로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안보는 핵심은 뭐 서방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그 양쪽에서 신중한 자리 찾기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이 제시하는 종전 방안을 수용할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단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면서 공식적으로 네.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 주장은 적어도 주의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 취임 후에 우크라이나 종전을 놓고 미국과 다시 협상하면서 관계 개선을 만들어내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뭐 협상을 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협상의 조건이 뭐냐 그렇죠. 이 문제가 남았을 뿐이죠. 네네.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와 블라디미르 푸틴 당선자가 이미 통화를 해서 트럼프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악화시키지 말아라. 유럽엔 미국의 군사력이 많다. 약간 위협성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식통들은 트럼프와 푸틴이 유럽의 평화라는 목표에 논의했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후속 대화를 기대한다. 관심이 많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토 문제도 잠깐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통화에 대해서 한 전직 미국 관리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악화된 상태로 취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다. 적극적 의지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네. 이 보도가 허구다. 이 보도가 허구다. 우리가 뭐 그런 적 없다. 그리고 만날 계획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둘이 이제 신경전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뭐 그냥 의례적인 얘기만 한 건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트럼프의 그런 약간 압박성 질문에 우리가 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베스코브 대변인도 바로 직전에 네. 러시아 국영 매체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최소한 평화에 관해 얘기하고 있고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열망도 없다. 보이지 않는다. 네.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아마 접촉과 협상을 할 것이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서로 밀고 삽바싸움을 할 것인가 네, 그것만 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전쟁 상황은 조금 더 격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평화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겠죠. 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트럼프 취임 전에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 격화되는 것을 특히 러시아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자기네 자국 영토인 쿠르스크가 지난 7월에 우크라이나가 침공에 들어와서 일부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트럼프의 종전이 그거 아닙니까? 현전에서 무조건 전선을 공격을 공격하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쿠르스크 영토도 그게 되니까는 빨리 그거 전에 빨리 쿠르스크에서 가져와야겠다.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축출하기 위해서 총공세 이미 총공세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예. 계속 이제 점점 영토를 줄여 나가고 있긴 합니다. 네. 미국 대통령 취임 전까지 양쪽의 전투는 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 가자 전쟁, 가자 전쟁. 중동 쪽은 어떻게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해서 중동 전쟁, 특히 중동 전쟁을 이제 키를 쥐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 트럼프의 비판적 언사는 좀 없는 편입니다. 그렇죠. 특히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입니다. 그렇죠. 저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했을 적에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도 이 가자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고 하는 발언은 자주 해왔습니다. 지난 3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가자 폭격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기자들한테 당신들 많은 지지를 잃고 있다. 전쟁을 끝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이란의 정권 교체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했고요. 네. 또 최근에 전화 통화에서 네타냐후와 전화 통화를 해갖고서 내가 취임하기 전에 가자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언론에 보도됐었습니다. 네. 트럼프로서도 아무리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네타냐후를 지지한다고 하지만은 네. 당선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휴전을 거부하고 중동 전쟁을 확산한다면 자기의 위신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겠죠. 네, 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아랍계 유권자 등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정권에 실망을 해서 트럼프가 표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같은 데서 아랍계 주민이 많이 사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넉넉하게 낙승을 했습니다. 아랍계 유권자의 힘이 큽니다. 그렇죠. 트럼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네. 반면이 아니죠.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휴전 종용에 저항하면서 지금까지 전쟁을 끌고 온 것도 사실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 나오면 그와 협상하기 위한 카드로 남겨두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당선자가 됐으니까 트럼프에게 휴전이라는 선물을 던져주고서 네. 그 휴전이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휴전 이후에 그럼 중동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죠. 예를 들어 지금 점령한 가자 영역도 축소하고 서한도 합병하고 이스라엘 정착촌도 늘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도 더 최대화시키고 이런 식의 유리한 협상을 끌려고 하지 않겠나 분석이 됩니다. 네. 트럼프가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가자 전쟁도 어떻게 종식할 수 있을지 특히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러니까요. 이란도 압박하면서 끝낼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 어쨌든 종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가 왜 이렇게 미국의 해외 분쟁에 개입하는데 조금 회의적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선거 과정 때 바이든 행정부가 차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죠. 선명하고 네. 그보다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중하류층 백인 등 지지층들이 미국 정부가 자신들은 돌보지 않고 수많은 돈을 갖고서 회의에 뿌려대면서 전쟁을 한다는 것에서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정말 많았죠. 그렇습니다. 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은 동맹이나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고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당사자다. 이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고 네.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한 미국의 대외 전략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이 급선무인데 우크라이나 중동에 대해 전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투입된 자원을 다시 돌려서 중국 쪽으로 돌려야 된다. 중국과의 대결을 돌려야 된다. 네. 트럼프의 차기 행정부에서 안보 분야에서 이제 중용될 사람으로 보이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나 엘브리지 콜비 이런 사람들이 다 대중국 대결 중시주자들입니다. 네. 트럼프가 최근에 차기 행정부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등용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통적인 공화당 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그렇죠.
미국의 대개입, 해외 개입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 등용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차기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빼기를 할 때 네. 막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네요. 네, 네. 예, 예. 자, 트럼프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끝내겠다. 뭐 상당히 파워풀하고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쟁이 계속돼 왔으니까 예, 예. 그 피로감도 예. 있잖아요. 이제 이 현지에서는. 진짜로 네. 실천할 수 있을지, 이런 트럼프의 공약이 미국과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좀 잘 꾸려갈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그거는 상대가 있는 문제긴 한데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재는 상당히 유리한 패를 지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층들도 원하고 있고 그렇죠. 또 상대방 특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고 미국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고 네. 다만 중동 분쟁 문제에서는 상당히 더 델리케이트하고 복잡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동 분쟁이 더 확산될 수 있지 않겠나. 과거 트럼프가 조심스럽죠. 예, 네. 중동에서 보였던 이런 갈짓자 행보들 때문에 우리가 좀 그건 중동 문제는 예측이 좀 힘들다고 봅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트럼프 당선자가 두 개의 전쟁 과연 끝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